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템T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차종은 렉서스 RX 모델입니다. 도시명 SUV를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BMW X5도 있겠지만 일본의 렉서스 RX가 가장 도시명 SUV의 교과서적인 차량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RX 모델 신형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변화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일단 설명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렉서스 RX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가솔린 모델과 450h 하이브리드 모델 이렇게 두 가지 모델로 이원화돼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세 가지 모델로 하이브리드 단일 차종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속에서도 렉서스가 변화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거든요. 일단 350h 같은 경우에는 ES300H에서 사용하던 2.5 가솔린 하이브리드 모델을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요 이제 연비 같은 경우는 14.6km가 나오고요. 가격은 9,740만원 되겠습니다. 시스템 총 출력은 249마력 정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 약간 미드 사이즈 SUV를 끌기에는 조금 모자란 듯한 느낌이 있지만 연비적인 부분, SUV 치고는 약 14km 정도 나오는 연비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단 ES하고는 조금 다르게 모든 차종이 다 E4 시스템, 4륜구동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같이 계절이 국가에서는 사용하기가 상당히 좀 편한 모델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다른 한 가지 모델은 ES450H 모델인데요. 기존에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채용했다면 이번에는 PHEV 모델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솔린 엔진과 하이브리드 시스템하고 전기 시스템이 결합되어 있는 방식이거든요. 이제 2.5 엔진 베이스로 되어 있긴 한데 총 시스템 출력이 309마력 정도 나오고요. 8.1kWh짜리 배터리가 장착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솔린으로 주행을 하다가 하이브리드로 전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순수 전기차 모델로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가격은 1억 850만원인데 지난번에 제가 시승을 했던 지프 그랜드 체로키 PHEV 모델보다는 한 1100만원 정도 저렴하긴 해요. 물론 지프는 한 1200만원 정도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비슷한 가격대에 아마 포진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브랜드 밸류라던가 이런 거 생각해보면 렉서스가 지프보다는 조금 상위 브랜드라고 저는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가격적 능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출시된 모델이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모델은 토요타 크라운 듀얼 부스터에서 봤던 동일한 모델이거든요. 이 차는 2.4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총 시스템 출력이 371마력이고요. 가격도 조금 비싸네요. 1억 1560만원에 포진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모델이긴 하지만 퍼포먼스 쪽에 조금 이렇게 초점을 좀 맞춘 그런 모델이 되지 않겠나 생각돼요. 이게 아마 가솔린 모델, 예전에 350 엔진을 장착했던 모델을 대체하는 모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총 시스템 출력이 371마력에 최대 토크가 46.9kgm가 나오는 상당히 훌륭한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4890mm에 포진되어 있는 미드사이즈 SUV, 도시명 SUV에서는 상당히 넉넉한 그런 출력을 발휘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렉서스는 약간 좀 특이한 브랜드인 것 같아요. 보통 SUV가 좀 확장돼서 롱바디 모델도 많이 나오고 좀 크기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급을 라이트급에서 팬텀급으로, 팬텀급에서 더 큰 헤비급으로 좀 키우는 게 요즘 추세인데 렉서스는 한결같이 4890mm라고 하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도시명 SUV에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5인승 모델에 포커스를 잘 맞추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외부의 이런 유행이라던가 이런 거에 흔들림 없이 하이브리드를 계속 진화시키면서 또는 전기자동차라던가 이런 거를 접목시키면서 나오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아마 렉서스를 좋아하셨던 분들 또는 렉서스를 계속 타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아주 환호할 만한 그런 모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이번에 500H 같은 경우에는 요 F스포츠, 그러니까 벤츠의 AMG라던가 BMW M에 들어가는 또는 아우디의 S에 들어가는 RS나 이런 거에 들어가는 패키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기존에는 렉서스가 이제 F스포츠라는 모델을 따로 내놨는데 지금은 RX 500H 내에 F스포츠 옵션들을 대거 좀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버켓 시트라던가 이런 것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F스포츠 퍼포먼스 전용 계기판이라던가 이런 것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F스포츠 퍼포먼스 전용 시트가 있어요. 이렇게 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시트가 있는데 요것도 그대로 전용이 되어 있고 F스포츠 퍼포먼스 전용 스티어링 휠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약간 렉서스라고 하고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좀 출력이 약하거나 좀 퍼포먼스에서는 좀 배제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한테도 상당히 기분 좋은 그런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모델은 450H고요. 제가 서두가 좀 길었네요. 450H 같은 경우에는 PHV 모델이기 때문에 18.1kWh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 60km 정도를 그 일상주행에서 전기로 좀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물론 NX 모델에서 이미 경험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RX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에 이렇게 선쉐이드라던가 수동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것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렉서스가 소재에 대한 거를 조금 많이 바꾸고 있거든요. 스웨이드 재질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개발을 해서 바꾸고 있고, 뒷좌석에 등받이 부분이 전동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아마 수동으로 각도 조절을 하셨던 분들한테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편하게 다가오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이게 아마 접어지는 기능은 좀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요거는 제가 실제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찾지는 못했거든요. 아마 전동식 때문에 완전히 플랫하게 접어지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게 혹시 기능이 있는지는 차후에 제가 한번 차를 더 만져보고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ADAS 관련돼서 전기장치라던가 여러가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류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걸 믿고 운전하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본 차 하면은 그래도 이런 장치가 들어간 거에서의 안전성이라던가 내구성이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믿고 타셔도 좋을 것 같고, 여기 이제 시마모크 우드처럼 약간 결이 들어가 있는 우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2.4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패드 시프트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미드 사이즈 SUV를 구매하게 되면은 사실 독일차에서는 뒷좌석에 옵션이 조금 빠지긴 하거든요. 근데 요 렉서스 RX 같은 경우에는 앞좌석도 통풍 시트 2개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뒷좌석도 열선하고 통풍, 그 다음에 별도로 나와 있는 에어컨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뒤에 타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클라이미트 컨시지라 그래서 외부에서 만약 들어오게 되면은 요거를 이제 온도를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시트마다 뭐 각기 앉아 계신 분들의 온도라던가 이런 게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거를 자동으로 센서로 체크를 해서 뭐 약간 열이 좀 많이 나시는 분들한테는 쿨링 시트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뭐 몸이 좀 차가우신 분한테는 열선 시트를 제공하고 뭐 이런 기능이 좀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컨시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호텔에서 로비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뭐 이런 서비스를 차에서도 제공받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워킹 시트가 약간 국산차하고 좀 비슷하죠. 근데 일본 차를 모티브로 국산차들이 많이 카피를 했기 때문에 요 조수석에 워킹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다.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열 암레스트에는 이렇게 서랍 공간이 한 공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컵홀더 2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기능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어 장치가 움직이는 게 상당히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게 확실히 렉서스도 고급차 브랜드의 그런 거를 많이 흡수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간접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뭐 요즘에 5m가 넘는 차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주 넓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고급차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클러스터도 12.3인치짜리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은 공조장치하고 통합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14인치짜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세미 알레닌 가죽과 그 다음에 요런 소재가 좋은 알칸타라 같은 소재도 적절하게 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뭐 미끄럼 방지도 좀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편안하고 좀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아마 앉아보시면 많이 느끼실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클러스터의 그래픽은 조금 단순하기는 해요. 왜냐면은 뭐 레이싱의 모티브를 받아서 원 가운데에 하나 숫자나 뭐 RPM 게이지만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단조로운 느낌이 있긴 하지만 사용하는 데는 상당히 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BMW 유럽 차들도 PHEV를 많이 내놓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지프라던가 미국 차들도 뭐 링컨의 에비에이터나 이런 차들도 PHEV를 많이 내놓고 있는데 렉서스의 PHEV도 상당히 좀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복합 연비가 뭐 14km 정도 나오고요. 전비로 따진다 그러면은 킬로와트 시당 3.8 정도 주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뭐 비슷한 느낌인 것 같고 1회 충전에 제가 한 30km 정도 말씀드렸는데 뭐 고속도로에서는 49km까지 주행이 가능하고요. 복합적으로는 56km, 이제 도심에서는 61km까지 주행을 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뭐 이 킬로와트시를 보시는 것보다는 얼마나 차가 경량화되어 있느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변속기는 이 CVT라 그래서 렉서스가 보통 하이브리드의 CVT 모델을 좀 많이 장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장착이 되어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산차를 보면은 시프트 바이 와이어 방식의 요 기어 로브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렉서스 동일한 전자식 시프트 바이 와이어 방식의
전자계열을 채택을 하고 있고 2열 통풍까지 들어간 거는 아마 독일차하고 비교한다면 수입차 중에서는 많이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좀 특징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마 세미 아네린 가죽으로 되어 있는 시트,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부드러운 나파 가죽 같은 그런 시트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동 방향은 앞 시트가 10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좀 특징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고, 제가 이 어라운드 카메라는 NX에서 한번 경험했던 건데 볼 때마다 좀 상당히 좀 특이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 차가 보통 있으면 차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좀 360도를 보여주게 되어 있는데 요 3D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차를 좀 투명하게 해서 보이지 않는 곳, 차의 가려진 부분까지도 카메라로 측정해서 보여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렉서스 타시는 분들은 요거를 좀 보는 재미, 물론 이제 뭐 주차를 하기 위해서 보조 시스템으로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요 카메라의 요런 그래픽이라던가 기능이라던가 요런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좀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뭐 독일차라던가 이런 차하고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좀 다른 느낌을 보여준다, 이런 거를 좀 느끼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물론 국산차도 요즘에는 360 카메라가 많이 세팅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많이 장착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고급차가 보여주고 있는 요런 기능 자체가 상당히 우수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렉서스 뭐 350을 선택하시든 450을 선택하시든 500H를 선택하시든 다 동일하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다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뭐 마크 레빈슨이라던가 이런 사운드 시스템도 다 기본적으로 다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특별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옵션 차이를 두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물론 요즘 독일차나 미국차에 상당히 포커스가 잘 맞춰갖고 뭐 거리를 2m로 둔다던가 너비를 크게 한다던가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렉서스에서는 뭐 그런 기능을 설명드린 것보다 그냥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잘 장착이 되어 있다, 요 정도까지만 설명드리면 맞을 것 같고요. 여기가 롯데타워에 있는 커넥티드 U 커넥티드인가, 거기에 제가 와서 찍는 거거든요. 그냥 카페식으로 와서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차 한잔 드시면서 이렇게 구경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여성분들 두 분이 타셔가지고 요거 한번 보여드렸어요. 와 하시더라고요. 예, 디지털 룸미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아마 국산차 타시는 분들 요즘에 뭐 크로스오버라던가 트랙스 크로스오버라 뭐 이런 차들도 이런 게 장착이 되어 있긴 한데 사실 이렇게 많이 상용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룸미러도 사용하실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디지털 룸미러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요런 것도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아마 현대자동차라던가 다른 브랜드들에서 뭐 패러럴 방식의 하이브리드 내놨을 때 항상 공격할 수 있는 거는 렉서스의 직병렬 방식의 약간 퍼포먼스 부분에서 좀 떨어진다, 이런 걸 좀 공격할 수 있는데 라인업을 좀 나눠놨어요. 뭐 전기차로 이용할 수 있는 PHEV도 있고 500H처럼 패러럴 방식의 퍼포먼스 위주로 되어 있는 하이브리드까지 터보 엔진을 장착해서 내놓으니까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막 공격할 수 있고, 뭐 후발주자들이 렉서스의 하이브리드의 약점을 이렇게 좀 폄하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예전에는 그냥 뭐 300H라던가 이런 모델 타보다 보면은 그냥 뭐 연비는 좋기는 한데 차가 나가는 재미감은 없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옵션에 따라서 전기자동차와 유사한 PHEV도 구매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 위주로 되어 있는데도 연비가 10km 정도 나오는 아주 뭐 370마력 가까이 되는 그런 하이브리드도 여러분이 구매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용하게 탈 수 있는 연비 위주로 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350H까지도 여러분이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의 다양성을 줬다는 부분에서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최근에 토요타라던가 렉서스 브랜드를 보게 되면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었던 브랜드들을 뭐 상당히 좀 많이 들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뭐 하이랜더라던가 이런 차들도 뭐 계속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해외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 해외에서만 판매되는 그런 모델들도 이제 머지않아 국내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렉서스 모델 이렇게 좀 다양하게 나와주니까요. 독일차 그동안 10년 동안 많이 판매했잖아요. 이제 조금 질릴 때도 됐거든요. 다시 일본차 한번 관심을 가져주셔서 한번 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렉서스를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왜 렉서스를 구매하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면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포커스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아마 차량을 소유할 때 유지관리비가 가장 저렴한 모델에 뽑는다 그러면 렉서스가 당연 1등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RX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전 시장에 차가 들어왔다고 하니까요. 예, 오늘 차를 한번 타보고 간접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에게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이템트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